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겉보기엔 성격도 참 온화하고 맡은 일도 빈틈없이 해내는데 신기하게도 주변에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분들 말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괜찮은데 왜 혼자일까? 라는 생각에 다가가 보지만 왠지 모를 벽이 느껴져 주춤하게 되곤 하죠.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여성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서늘함을 느끼게 되는 소름 돋는 특징 5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철저한 자기방어 기제는 때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힘든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완벽하게 정돈된 모델하우스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공허함처럼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립을 선택한 그녀들의 진짜 속마음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자발적 고립을 택했는지 그 심연의 이유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치관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 심리학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됩니다. 30대를 지나 50대, 60대에 접어들면 곁에 남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유독 곁에 아무도 두지 않는 여성들을 보면 가끔 서늘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철저히 혼자일까? 그 답은 그분들의 성격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의 무서운 진실을 빨리 꿰뚫어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흔히 사회는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다정하고 사교적일 것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 고립이 아닌 자발적 고독을 선택한 고도의 심리적 독립체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은 그 사람, 혹은 거울 속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감정의 자급자족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슬픈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어 하죠. 타인의 공감을 먹고 사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친구 없는 그녀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이미 내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타인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정서적 독립성이 극도로 발달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결핍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소름 돋냐고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묘한 무력감과 서늘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완벽하게 설계된 무균실처럼 타인의 감정적 불순물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그 단단함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거절보다 더 깊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감할 만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친구를 불러 술 한잔하며 우는 장면 참 익숙하시죠? 그런데 현실의 그녀들은 조용히 집에서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그 감정을 정돈합니다. 아 맞아, 나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말하기보다 혼자 사귀는 게 편할 때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들은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남들에게 내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자기 조절 능력이 극대화된 상태로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스스로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며 얻는 일시적인 위로보다 고요 속에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 얻는 본질적인 해답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완벽한 자기 통제력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온기 대신 넘기 힘든 철옹성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 없는 손절의 대가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누군가 선을 넘거나 무례하게 굴었을 때 얼굴 붉히며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묻지도 않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관계를 정리하고 사라집니다. 상대방은 이유도 모른 채 차단당하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삭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에서 지우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 냉정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름 돋는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어제의 다정함이 오늘 아침 싸늘한 무관심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사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도어슬램,
현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끊기 전 상대가 모르는 사이 이미 내면에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채점표에서 낙제점이 기록되는 순간 미련 없이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원망조차 에너지 낭비라 여기는 이들의 철저한 자기방어 기제는 남겨진 이들에겐 마치 예고 없는 단두대처럼 서늘한 공포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감정의 소모를 극도로 아끼는 이들의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 타인의 시선에는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이별로 비춰지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 어떻게 변환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들에게 관계의 변화는 변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해롭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정을 떼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련에 발목 잡히지 않는 이 단호함은 사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겪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지? 라며 혀를 내두르게 되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때 그녀들은 침묵의 단절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어슬램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상대에 대한 증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려는 처절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가장 강력한 거절의 의사표시이자 더 이상 내 삶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는 마지막 선고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의 가식을 0.1초 만에 파악하는 예리한 직관력입니다. 이분들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가짜 친구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입으로는 웃으며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상대의 눈빛 하나, 말투의 미묘한 떨림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심을 읽어내죠. 그래서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맞춰주지 않는 겁니다. 타인이 쓴 가면을 너무 잘 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 맞아, 나도 저 사람 왠지 쎄했는데 정말 나중에 사고 치더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녀들은 그 육감이 매 순간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얇은 조각 알아차리기, 신슬라이싱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짧은 관찰만으로도 상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나 비언어적 신호들을 본능적으로 수집하다 보니 이선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심리적 피로감을 줍니다. 결국 이들의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질 낮은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고도의 지적 필터링의 결과인 셈입니다. 이런 높은 직관력은 때로 본인에게도 고통입니다. 남들이 웃고 떠드는 모임에서 혼자만 상대방의 비릿한 속내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영혼 없는 대화에 참여하기보다 혼자만의 고요를 선택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사회성이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불필요한 인간의 어두운 면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톤에서 부정적인 의도를 읽어내는 정서적 예민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고성능 안테나를 세우고 사는 것과 같아서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시기심이나 계산적인 마음을 마주할 때마다 정신적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들과 안 어울려? 라는 비난보다 가짜 웃음을 지으며 영혼 없는 맞장구를 쳐야 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기에 그녀들은 오늘도 기꺼이 혼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차라리 고립 속에서 평온한 진실을 택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훨씬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뒷담화나 불필요한 가십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를 흉보며 유대감을 쌓는 경우가 흔하죠. 그 집 남편이 그랬대, 그 사람 이번에 사고 쳤대 같은 이야기들이 모임의 주된 메뉴가 되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유대감을 위한 배타적 공격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공동의 적을 만들어 소속감을 확인하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친구 없는 그녀들은 그 대화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허무한지 잘 압니다. 무리에 끼기 위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소외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얻는 가짜 친밀감보다 차라리 고립된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소외감을 오히려 자유로움으로 즐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비난의 화살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예견하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 아닐까요? 이들은 침묵이 주는 무게가 가벼운 말잔치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때 열풍이었죠. 그녀들은 그 용기를 이론이 아닌 삶으로 직접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뒷담화는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가장 쉽고 비겁한 도구로 쓰이곤 하는데 그녀들은 이런 저급한 유대감에 편승하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남을 깎아내려 나를 높이는 방식의 대화는 결국 나 자신도 언제든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부메랑 같은 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리 안에서 입을 닫고 귀를 닫는 침묵을 선택하죠. 주변에서는 자기만 고결한 척하네, 속을 알 수 없어 무섭다라며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지키려는 고도의 자존감 표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가벼운 말들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은 결국 혼자 있는 그녀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녀가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후일 경우가 많으며 그녀의 고요한 세계는 더 이상 아무나 발들일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강력한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신만의 오랜 취미에 깊이 몰두하는 등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죠. 남들이 보기엔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그 안에서 완벽한 평화와 충만함을 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에 의한 고립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즐거운 고독이라 부르는데 이는 뇌의 보상회로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탐구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평화를 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 단호함은 관계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범접하기 어려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벽은 누군가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오롯이 숨쉴 수 있는 최소한의 성벽과도 같습니다. 마치 울창한 숲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그들은 굳이 밖으로 나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온전한 우주를 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깊은 내공은 결국 삶에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마치 울창한 숲속에 숨겨진 비밀 정원 같은 내면을 가진 셈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주인만이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죠. 아 맞아, 나도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나답고 편안해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도 이 특징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녀들은 남들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자신이 세워둔 기준에 도달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결국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과 조우하는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축제의 시간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특징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어머, 이거 딱 내 이야기인데 라며 무릎을 치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성격이 예민해서 소름 돋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여 나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의 메슬로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와 고독에 대한 욕구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박수나 인정에 목매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선택한 고립은 사회적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는 상태에서 비롯된 고차원적인 자립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궤도를 지키는 그 단호한 힘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른스러운 삶의 태도이자 자신을 가장 아끼는 방식인 셈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친구가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죠. 발달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보상보다는 현재의 정서적 만족감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즉,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깊이 있는 소수에 집중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내가 선택한 아주 영리한 생존 전략이자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셈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친구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회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며
인생의 정수만을 남기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리에 끼려 했으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타인의 속도가 아닌 자신만의 보폭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고요하고 우아한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혼자 태어나 혼자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른이 심리학교는 항상 여러분의 내면을 응원하며 여러분이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고독은 외로움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연결이 끊겨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이라면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며 영혼을 채우는 풍요롭고 자발적인 시간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 앞서 이 고독의 미학을 깨달은 선구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나를 깎아내는 대신 스스로를 온전히 환대할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어른의 경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타인의 평가라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여러분 내면의 고요한 숲을 가꾸는 일에 더 집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이 결국 세상의 풍파 속에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한 홀로서기를 언제나 지지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도 혼자라서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소한 경험담도 좋습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이들의 경험담은 단순히 개인의 일기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저항하며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나만 유별난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커다란 용기와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진솔한 대화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안식처이자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받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할 소중한 지혜가 될 수도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